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조금 묽게 하시면 일반적인 요거트가 되고 좀 더 유청을 분리하면은 좀 더 꾸덕해지는 그릭 요거트처럼 되거든요. 제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유당 불내증 때문에 못 먹는데, 집에서 유산균을 갖고 만든 요거트는 먹어도 장이 편하고 속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드는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트 만드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우유는 여기 하비 프레시 우유인데, 만들기를 이제 초지를 먹고 키우면서 항생제라든지 가둬서 키우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제가 주로 애용하는데, 좀 비싸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구매 연락처는 제가 네이버에서 팔기 때문에 요 연락처는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제 요거트용 유산균인데 종류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서 하나 갖고서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갖고서 만들기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 제가 처방을 해서 먹는 유산균인데,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내가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유산균이 있다면 저는 그걸 이제 같이 이용하게 합니다. 보실게요. 우유를 먼저 전체에서 한 반 정도 먼저 담아요. 담았죠. 담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유산균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보여드렸던 요거, 집에서 제가 그냥 경구제로 먹게끔 드린 유산균을, 이걸 캡슐을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거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골고루 잘 섞을 수 있게. 요거트 만들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급적이면은 통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유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거는 쇠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스테인리스나 쇠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플라스틱 쓰시면 되고요. 잠깐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열을 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믹싱이 됐으면은 충분히 섞였을 거니까 두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우유를 이제 붓는 거예요. 9가지 다 쳤죠. 거의 1리터 다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뚜껑을 덮고 요거를 이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큐베이터인데, 이런 걸 굳이 안 사시더라도 집에 있는 밥솥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45도로 저는 맞춰 놓고요. 그리고 시간은 10시간 세팅되어 있는데, 10시간까지 안 와도 될 때도 있으니까 자기가 맞는 시간을 맞추시면 되고, 이제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온도가 45도에 맞춰서 인큐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넣고 나서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걸 좀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게 이게 유청 분리기인데요. 이게 유리고요. 뚜껑을 다 벗기고 나면은 이렇게 망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 망을 통해서 유청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 발효가 된 거죠. 여기 우유하고 제가 넣었던 유산균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적당한 굵기로 이제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로 기다리실 수도 있고, 또 위에다가 스프링을 누르는 것도 있어요. 눌러 가지고 좀 더 빨리 빠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좀 더 쫀득하고 단단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트를 그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제가 유청 분리기에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통은 6시간에서 8시간 왔다 갔다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 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유청 분리기에서 분리되고 나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액체가 바로 유청입니다. 요걸 분리하고 위에 남은 요거트만 이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꾸덕꾸덕하죠. 지금 요게 우유 1리터를 했을 때 나오는 양입니다. 요거트의 양이. 어제 제가 집에서 만든 요거트를 제가 갖고 와서 병원에서 먹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우유를 잘 못 먹습니다. 그 이유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안에 있는 당성분 유당에 대한 그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먹게 되면은 가스도 차고 변도 물어지고 이제 장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못 먹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저 같은 분들이. 근데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음식 항원 검사를 하죠. 푸드 IG4라고 하는 음식 항원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에서의 결과와 락토로스 인톨러런스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에 대해서 내 몸에서 자가 항체를 만들어서 그 음식에 들어오면은 그 음식과 내 몸에서 만든 항체가 반응을 하는,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한 게 음식 항원 검사가 되고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2주에서 3주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틀 전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 우리가 2주 전에 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다 연관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다 보니까 그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안 맞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들을 찾아서 제한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검사상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거나 할 때는 우유를 먹게 되면은 바로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차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요거트를 먹었을 때는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요거트조차도 안 먹었는데, 집에서 제가 만든 요거트를 먹었을 때는 속도 편하고 변도 괜찮고 좋아서 저도 이제 집에서 주로 만들어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먹는 점심인데요. 네, 진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떼면은, 샐러드에다 부을 드레싱은 여기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를 여기다 넣어서 먹고요. 그 다음에 그래놀라라고 있죠. 약간의 곡류가 들어있는, 이걸 같이 집어넣어서 제가 점심을 먹고, 어제 만든 요거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만든 요거트에다가 여러 가지 너트하고 베리 종류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비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먹기가 조금, 먹어보면 약간 고소하고 하지만 유산균 때문에 신맛이 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때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시럽보다는 전 알룰로스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많이 꾸덕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좀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유청을 많이 분리하기를, 꼼꼼하게 분리하기 원하면은 좀 더 오랫동안 눌러서 하면 좀 뻑뻑해집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유청이 좀 빠지고 더 사라지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유당불내증이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낫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떠먹는 거죠.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먹게 된 계기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데, 국내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곧 배탈을 하는데, 일본에서 먹는 아이스크림들은 이상하게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요거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청만 분리해서 먹을 수 있는 요거트를 만들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초지 우유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저는 괜찮아서,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푸드아이지 검사에서, 음식 항원 검사에서 우유나 또는 요구르트, 치즈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당불내증 때문에 못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음식 항원 검사에서 유단백, 카제인이라든지 그 유단백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